아내가 임신 준비 중인데 피가 조금 나왔어요. 이게 착상혈인가요? 배란혈인가요? 임신 테스트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양성이 나오면 산부인과는 언제 가야 하나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빠가 되는 걸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분, 오늘 한번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아빠입니다. 여러분, 착상혈이랑 배란혈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신 준비를 하다 보면 월경 말고 피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배란될 때 나오는 배란혈, 그리고 착상이 됐을 때 나오는 착상혈인데요. 월경이 불규칙한 분들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양이나 색깔, 시기가 모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월경이 규칙적인 분들은 시기나 양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가 나와서 배란일인가 싶어 배란 테스트를 써봤는데 양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배란혈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착상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 호르몬 때문에 배란 테스트기가 반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가 나오는 것만 봐서는 의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초음파를 봐야 합니다. 그럼 임신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피가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임신 준비 중에는 아내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자꾸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임신일까요?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냄새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냉장고 냄새나 밥 짓는 냄새,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낯설거나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입덧처럼 속이 울렁거리기 전 후각이 먼저 날카로워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사람마다 나타나는 시기와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임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증상은 바로 무월경입니다. 월경 예정일이 됐는데 월경을 안 한다는 게 제일 크죠. 그 다음으로 체감하기 쉬운 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입덧입니다. 그런데 이 입덧은 보통 월경이 멈추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리 주기가 들쭉날쭉한 분들은 그저 몸이 좀 안 좋거나 체한 줄 알고 컨디션 조절만 하다가 나중에야 임신이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임신 초기 증상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월경 전 증후군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증상들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월경 전 증후군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증상이 사라지지만 임신이면 월경을 안 하면서 증상이 계속 이어져요. 평소 월경 전이랑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임신 테스트기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임신 테스트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일찍 확인하려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기다렸다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기는 생리 예정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몸 안에서 임신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는 시기라 테스트기 결과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드물게 임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으면 오히려 테스트기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며칠간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미세한 호르몬 수치까지 잡아내는 얼리 테스트기를 많이 쓰시죠? 얼리 테스트기는 수정란이 자리를 잡는 착상 시점, 즉 배란 후 약 7일 정도면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생리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예정일 4에서 5일 전쯤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임신을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1년처럼 정말 길게 느껴지고 한시라도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얼리 테스트기를 사용해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얼리 테스트기로 희미한 줄을 확인하셨다면 일반 테스트기도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종종 사모님이 테스트기의 선 지나기를 비교하며 매일 여러 번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리, 일반, 신속 테스트기까지 종류별로 확인하시곤 하죠.
마음은 이해가지만 이런 행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싹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매일 흙을 파헤쳐 본다고 성장이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도 있겠죠. 테스트기를 자주 확인한다고 해서 임신이 더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나 선의 미세한 변화에 몰입하다 보면 정작 평온해야 할 마음만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그 선의 희미함, 진하기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남편으로서 옆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다독여주시는 게 아내와 아기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다 보면 화학적 유산이라는 말을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공식적인 유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아기집이 생기기도 전에 임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긴 상황입니다. 만약 예민한 테스트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보다 생리가 며칠 늦어지나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갔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리 테스트기로 매일 확인하다 보면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지켜보게 되는 거죠. 어제보다 손이 왜 흐려졌지? 하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고스란히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미리 알지 않았더라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냈을 일을 너무 가까이서 마주하며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분의 그리고 우리 남편분의 마음 안정을 위해서라도 테스트기 결과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면 남편분이 나서서 그 흐름을 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임신인 줄 모르고 술, 담배, 약을 먹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간절하게 기다려온 소식만큼 혹시나 임신인 줄 모르고 했던 지난 행동들이 아기에게 해가 되진 않았을까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술은 임신 극초기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술 때문에 배아가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면 아예 유산이 되지만 반대로 임신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아무런 영향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즉 장애나 기형 같은 피해는 입지 않은 시기니 지금부터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담배 역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피웠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단호하게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태아가 정말 조그마한 아주 초기 단계라면 일상적인 수준의 흡연이 아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을 확률은 낮습니다. 지나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늘부터 우리 아기를 위해 맑은 공기를 선물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약이죠. 먼저 어떤 약을 드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감기약 같은 경우 대부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하니 과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약마다 정해진 안전 등급이 다 다르고 당시 임신 주수에 따라서 실제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와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더 정확한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마더세이프라는 곳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교수진이 운영하는 임산부 약물 전문 상담 기관이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약물이나 술, 담배가 아기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면 그 임신이 만사까지 유지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영향이 아예 없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임신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임신 중기에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실제 문제가 생기는 비율은 생각보다 아주 낮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전문적인 판단은 꼭 필요합니다. 아내, 남편 혼자 고민하게 두지 마시고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해 보세요. 원장님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받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산부인과는 언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도 나왔고 약이나 술, 담배 걱정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 이제 병원은 언제 가야 할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추천드리는 시기는 월경 예정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즉 임신 5주차입니다. 이론적으로 아기집은 5주차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월경 예정일에 딱 맞춰 병원을 찾으면 초음파상으로 아기집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일 다음 주인 임신 5주차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테스트기를 보면 대조선이랑 결과선이 있죠. 매일 테스트를 하다 보면 결과선이 점점 진해지는데 이게 기준선보다 더 진하게 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쯤 병원에 가시면 헛걸음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집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심장 소리도 한 번에 듣고 싶어서 예정일 2주 후에 가라는 조언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2주 차에는 심장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아직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주차쯤에 가서 아기 집이 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심장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2주 정도가 더 지난 뒤 7주차쯤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시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테스트기 이후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일단 테스트기 2주를 확인하고 가면 가장 먼저 초음파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아기 집이 잘 보이면 주수를 계산하고 다음 진료 날짜를 잡게 되죠. 그런데 간혹 너무 일찍 가서 초음파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는 혈액 검사를 해서 임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합니다. 수치가 잘 오르고 있는지 보고 며칠 뒤에 다시 올지 결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초기에 병원을 꼭 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자궁 안에 자리를 잘 잡았는지, 혹시 자궁 외의 임신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둘째, 셋째 엄마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 달 뒤에야 천천히 가기도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정상 임신이 아닌 경우라면 그 시간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기는 아기가 어디에 있든 호르몬만 나오면 무조건 2주를 보여주거든요. 자궁 밖은 아기가 자랄 수 없는 곳이라 이걸 모르고 방치하면 산모 몸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테스트기 2줄만 보고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테스트기 확인 후 2주 안에는 함께 병원에 가셔서 아기 집이 제 위치에 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배의 통증이죠. 배가 약간 쑤시고 찌르는 느낌은 자궁이 커지는 과정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배가 심하게 아프다면 이건 참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사실 스스로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참을 만한 수준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고민할 틈도 없이 이건 당장 큰일 났구나 싶을 정도로 심상치 않은 통증이 몰려오거든요. 자궁 외 임신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내 몸이 평소랑은 너무 다르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냉의 상태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냉이 너무 많아지거나 느낌이 이상하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임신 초기엔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렴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미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설사입니다. 살짝 묽은 변 정도는 괜찮지만 물 설사가 온종일 멈추지 않는다면 탈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을 찾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주일 전에 검사했을 땐 분명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오늘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임신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 말고 병원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서 별일 아니라는 말 한마디 듣고 마음 편하게 돌아오는 게 소갈이하면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테니까요. 아내의 임신을 기다리고 함께 준비하는 이 시기가 아마 살면서 가장 설레면서 마음 졸이는 때일 것 같습니다. 아내의 몸에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또 금방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하죠. 혹시라도 걱정이 너무 커질 때는 혼자 고민하게 두지 마세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가까운 병원을 함께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부부의 소중한 기다림 끝에 곧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꿀팁,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처음 안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